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건네드리겠습니다. 이 마스터키는 17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목적의 명확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하고 그것을 종이에 적어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공의 열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열쇠를 건넬 시점은 오직 여러분들이 준비되었을 때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할 13가지 메시지 중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단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모든 개인적 성공의 기반이 되는 자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입니다. 학력이나 배경이 아닌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증명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는 정규교육을 겨우 3개월밖에 받지 못했지만 발명가가 되겠다는 강한 신념을 품었고 마침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처음 앤드류 카네기에 의해 소개되었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이 원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철저히 연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배후에 숨겨진 마스터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비밀을 여러분께 공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탐구는 인간이 타고난 정신적, 영적 힘을 연구하는 과정이었고 이를 통해 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 마음이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우리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때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제가 처음 앤드류 카네기를 만났을 때 저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젊고 학력도 부족했고 성공 철학을 전파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네기 씨는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말을 하나 해주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빈곤보다 더 강하고 교육의 부족보다 더 강하며 당신이 가진 모든 두려움과 미신을 합친 것보다 더욱 강한 힘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카네기 씨는 이 힘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선물이며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근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난과 실패를 걱정하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현실로 끌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려면 먼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2개의 봉투를 갖고 온다. 하나는 당신이 마음을 통제하고 원하는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 얻게 되는 축복이 적힌 봉투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소홀히 하고 방황할 때 치르게 될 대가가 적힌 봉투다. 축복의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평온한 마음. 세 번째,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네 번째, 두려움과 걱정에서의 해방. 다섯 번째, 긍정적인 정신 태도. 여섯 번째, 원하는 물질적 풍요. 반면 대가의 봉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 악화. 두 번째, 두려움과 걱정. 세 번째, 우유부단함과 끊임없는 좌절. 네 번째,
원치 않는 가난, 5번째, 시기, 질투,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 이제 제 사명은 여러분이 축복의 봉투를 개봉하고 그 안에 모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단계를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작은 수첩을 준비하고 첫 페이지에 내가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원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적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것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페이지에 쓴 것을 기억하고 하루에 적어도 12번 이상 말을 하면서 반복하세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가슴속에 새겨보세요. 나는 더 많은 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풍요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내 마음을 통제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만남에서는 성공의 두 번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더욱 빠르게 성취하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사의 표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하기 전에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제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스터키의 17가지 원칙 중 두 번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마스터마인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이게 됩니다. 마스터마인드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마스터마인드란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제 이 마스터 원칙과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스터마인드 원칙은 우리가 인생에서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지식, 경험, 영향력, 그리고 때로는 자본까지도 빌려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혼자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성과를 단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반드시 혼자만의 노력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스터마인드 원칙은 협력의 힘을 통해 더 크고 빠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정통한 신학자들은 마스터마인드 원칙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 나사렛 예수와 그의 12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종종 언급하곤 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마스터마인드 협력을 맺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내재된 영적 힘을 계획과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마스터마인드 원칙을 적용하는 목적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이 원칙은 실패로부터 우리를 강력히 보호해주는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성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많은 성공한 인물들과 협력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마스터마인드 원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 덕분이었다고 단언합니다. 미국의 생활 방식과 자유기업 체제는
마스터마인드 원칙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원칙은 협력과 조화, 공동의 목표를 통해 번영을 이끄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으로 탄생한 가장 위대한 문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서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이것은 마스터마인드 원리가 작용한 완벽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56명의 지도자들은 이 문서가 전 인류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서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서명한 자신들에게는 교수형의 집행영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하나된 정신으로 협력하며 마스터마인드의 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마스터마인드 원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사들에게 어떻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수 케이트 스미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가수로 처음 데뷔했을 때 노래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수입을 올리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은 그의 매니저 테드 콜린스와 마스터마인드 협력을 맺으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케이트 스미스는 테드 콜린스와의 협력 속에서 마스터마인드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커리어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 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노력에 의존했다면 가수로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조화와 협력의 힘은 그녀에게 성공의 마스터키를 안겨주었고 그녀는 이후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는 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한 보고서에 따르면 케이트 스미스는 가수로서 3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상위 소득층에 속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배우 에드가 버겐과 찰리 맥카시의 사례도 떠오릅니다. 처음에 그들은 공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녔지만 공연을 통해 얻는 수익이라고는 겨우 식사 한 끼가 전부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드가 버겐은 단순히 연기에만 몰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예계에서 성공하려면 마스터마인드 원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헨리 포드와 마스터마인드 협력을 맺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 협력의 결과 에드가 버겐은 더 이상 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성공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스터마인드 원칙을 통해 그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알렸고 성공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끈 헨리 포드 역시 마스터마인드 원칙을 활용해 성공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사실 그는 수줍음도 많고 자신감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동차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포드 부인은 남편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그의 아이디어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사실 헨리 포드의 친척과 이웃들은 그가 자동차 개발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만류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마스터마인드 원칙을 통해 그는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을 이겨내고 끝내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마인드의 원칙은 단순히 기업이나 개인의 성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장에도 이 원칙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로 알려진 미국 연방의 힘과 부의 비밀은 바로 마스터마인드 원칙에 있습니다. 워싱턴에 위치한 중앙연방정부가 모든 주와 협력하며 하나의 정신으로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국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마스터마인드 원칙은 개인을 넘어 조직과 국가의 성공을 이끄는 강력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개인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현재 급여나 임금을 받고 일하고 계신다면 마스터마인드 원칙을 적용하여 더 높은 수입과 책임 있는 직책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을 포함하여 다른 동료들과 마스터마인드 연맹을 맺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마스터 원칙을 활용하여 자신의 수입을 늘리고 경영진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더 높은 직책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설정하고 스스로 임금을 결정하며 근무 시간을 직접 정하고 자연스럽게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다음 3가지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앞으로 3년 동안 어디에 있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히 결정하십시오. 막연한 바람이 아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만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제대로 내디딜 수 있습니다. 둘째, 얼마의 돈을 벌고 싶은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명확히 정리해 보세요. 목표가 명확해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최소 1명과 자신의 성장에 도움을 주거나 함께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1명과 마스터마인드 연맹을 맺으십시오. 이 연맹을 통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성공을 향한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단계를 성실히 수행한다면 성공의 마스터키를 작동시키는 데 있어 큰 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법입니다. 준비된 마스터마인드 연맹이 곧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성공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성공을 포함해 인생의 모든 성취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결코 거창하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일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 바로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지불해야 할 유일한 대가입니다. 제가 제안한 3가지의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협력과 성장을 기대한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적 태도를 조절하고 자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친절하고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스터마인드 연맹은 무관심 속에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내면의 태도는 결국 실패로 이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내면적 태도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통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공은 반드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운이라는 요소도 때로 작용하지만 그 운조차도 규칙을 알고 그 규칙을 지켜나갈 때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커다란 성공은 결코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며 그들과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성공이 찾아온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아는 성공의 가장 좋은 정의는 이렇습니다. 성공이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성공하도록 돕는 과정을 통해 자신도 함께 성장하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지혜를 말합니다.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공에는 명확하고 확실한 공식이 존재하며 이는 마치 수학의 규칙이나 과학의 원리처럼 언제나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성공의 공식을 누구나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기회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준비된 마음과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만 다가옵니다. 더 높은 단계의 성공을 이루고자 한다면 제가 전달한 간단한 지침을 따르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케이트 스미스가 테드 콜린스와 마스터마인드 연맹을 맺을 당시 그녀가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연맹은 결코 그녀를 성공으로 이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했기에 마스터마인드의 힘을 통해 가수로서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참으로 심오하고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그 이유는 성공과 실패의 경계가 너무도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둘의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서 어디서 실패가 끝나고 어디서 성공이 시작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저는 그가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직원들 중 상당수가 헨리 포드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더 매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더 폭넓은 인맥과 사교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만 보았을 때 헨리 포드보다는 그 직원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혁신가로 역사의 이름을 남긴 사람은 헨리 포드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헨리 포드를 그들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헨리 포드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어떤 자질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헨리 포드를 세계적인 산업가로 만든 이 자질이 무엇이었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한계는 여러분이 스스로 설정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그 한계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헨리 포드가 어떻게 부족한 교육 수준과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가가 되었는지 그 성공의 비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힘내시고 성공의 경계선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낮은 단계의 성공에서 높은 단계의 성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공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이 원칙을 저는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습관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기대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일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자기 발전을 위한 마법 같은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보상을 당당히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저는 이 성공 원칙을 여러분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간단한 공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식을 QQMA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QQMA는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양,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며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분야에서 그 위치와 그 보상을 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그들 역시 이 QQMA 공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공식을 의도적으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습관을 실천할 때 얻게 되는 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호의적인 관심을 끌 수 있고 더 나은 환경으로 자신을 승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평균 이상의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원하는 보상과 기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합니다. 네 번째, 매번 이전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급여나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 일이 줄고 다른 사람들이 해고될 때도 우선적으로 남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기에 여러분의 추가적인 노력은 더욱 대조되어 돋보이게 됩니다. 일곱 번째,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여러분의 성격이 더욱 매력적이게 됩니다. 여덟 번째,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면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아홉 번째,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주도적으로 움직이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의 첫 번째 필수 요소입니다. 열 번째, 더욱 노력하는 습관은 자립심을 키우고 타인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11번째, 더욱 노력하는 습관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인 미루는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2번째, 여러분의 성실함과 진심이 사람들의 존경을 불러일으키며 기꺼이 협력하고 돕고 싶게 만듭니다. 13번째, 자신이 원하는 것과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도록 도와주며 무의미하게 삶을 표류하지 않게 합니다. 14번째, 기대를 넘어서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더 나은 직급으로 승진하거나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실을 제공합니다. 15번째, 남보다 더 노력하는 습관은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더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면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강의를 들었거나 제 책을 읽은 제자들 중에서 이런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더 노력하는 습관을 통해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만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살아오면서 더 노력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편안한 휴식을 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여유와 성취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상사나 주변 환경이 나에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은 늘 똑같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수록 보상이 따르는 곳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마케팅하세요. 제가 이런 조언을 진심으로 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지 않는 한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 비즈니스 경력을 돌아보면 저는 여러 차례 개인 비서를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 모두가 남다른 노력과 헌신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서들 중 누구도 제 곁에 1년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모두 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더 높은 보수를 제안받아 승진하거나 더 좋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떠나보냈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10년 넘게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현재의 수석 비서관입니다. 저는 그녀를 잃지 않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는 습관이 성공을 위한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이 습관이 자연의 법칙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먼저 땅을 개간하고 울타리를 치며 밭을 갈고 적절한 계절에 씨앗을 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무런 즉각적 보상 없이 오직 미래의 결실을 믿고 일을 해야 합니다. 농부가 자신의 몫을 제대로 해냈다면 이제는 자연의 법칙에 맡기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은 짧은 시간 내에 농부가 심은 씨앗을 발화시켜 성숙시킨 다음 농부가 심은 씨앗의 100배에 달하는 양을 더하여 그에게 돌려주며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더욱 노력하는 것이 더 큰 보상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삶에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돌보는 과정을 거쳐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직업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만약 더 노력하는 습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한 계절 만에 인류는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먼저 수고하고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결실로 돌아온다는 것은 자연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대자연의 원리를 본받는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도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개인적 성취를 위한 세 번째 성공 원칙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성공의 마스터키에 세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원칙의 놀라운 힘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특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압도적인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내일부터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어떤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보세요.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말고 오직 진심으로 다가가세요.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이 일을 즐기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세 번째, 이 연습을 일주일간 연속으로 수행한 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 지침을 실행할 때는 누구에게도 계획을 알리지 말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아마도 일주일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행복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습관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은 성공의 마스터키가 품고 있는 가장 강력한 비밀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마스터키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확실한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단서를 통해 여러분은 불가능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모든 실패와 패배, 그리고 역경마저도 여러분의 자산으로 바꾸어줄 힘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 때까지 믿으면 반드시 할 수 있다 라는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낮은 단계의 성공에서 높은 단계의 성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공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이 원칙을 저는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습관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기대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일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자기 발전을 위한 마법 같은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보상을 당당히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저는 이 성공 원칙을 여러분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간단한 공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식을 QQMA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QQMA는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양,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며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분야에서
그 위치와 그 보상을 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그들 역시 이 QQMA 공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공식을 의도적으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습관을 실천할 때 얻게 되는 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호의적인 관심을 끌 수 있고 더 나은 환경으로 자신을 승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평균 이상의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원하는 보상과 기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합니다. 네 번째, 매번 이전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급여나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 일이 줄고 다른 사람들이 해고될 때도 우선적으로 남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섯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기에 여러분의 추가적인 노력은 더욱 대조되어 돋보이게 됩니다. 일곱 번째,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여러분의 성격이 더욱 매력적이게 됩니다. 여덟 번째,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면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아홉 번째,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주도적으로 움직이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의 첫 번째 필수 요소입니다. 열 번째, 더욱 노력하는 습관은 자립심을 키우고 타인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11번째, 더욱 노력하는 습관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인 미루는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12번째, 여러분의 성실함과 진심이 사람들의 존경을 불러일으키며 기꺼이 협력하고 돕고 싶게 만듭니다. 13번째, 자신이 원하는 것과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도록 도와주며 무의미하게 삶을 표류하지 않게 합니다. 14번째, 기대를 넘어서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더 나은 직급으로 승진하거나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실을 제공합니다. 15번째, 남보다 더 노력하는 습관은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더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면 여유롭고 편안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강의를 들었거나 제 책을 읽은 제자들 중에서 이런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더 노력하는 습관을 통해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만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살아오면서 더 노력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편안한 휴식을 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진정한 여유와 성취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상사나 주변 환경이 나에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은 늘 똑같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수록 보상이 따르는 곳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마케팅하세요. 제가 이런 조언을 진심으로 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지 않는 한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 비즈니스 경력을 돌아보면 저는 여러 차례 개인 비서를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 모두가 남다른 노력과 헌신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서들 중 누구도 제 곁에 1년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모두 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더 높은 보수를 제안받아 승진하거나 더 좋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떠나보냈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10년 넘게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현재의 수석 비서관입니다. 저는 그녀를 잃지 않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는 습관이 성공을 위한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이 습관이 자연의 법칙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먼저 땅을 개간하고 울타리를 치며 밭을 갈고 적절한 계절에 씨앗을 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무런 즉각적 보상 없이 오직 미래의 결실을 믿고 일을 해야 합니다. 농부가 자신의 몫을 제대로 해냈다면 이제는 자연의 법칙에 맡기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은 짧은 시간 내에 농부가 심은 씨앗을 발화시켜 성숙시킨 다음 농부가 심은 씨앗의 100배에 달하는 양을 더하여 그에게 돌려주며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더욱 노력하는 것이 더 큰 보상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삶에 분명하게 적용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돌보는 과정을 거쳐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직업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만약 더 노력하는 습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한 계절 만에 인류는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먼저 수고하고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결실로 돌아온다는 것은 자연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대자연의 원리를 본받는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도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개인적 성취를 위한 세 번째 성공 원칙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성공의 마스터키에 세 걸음 더 가까이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원칙의 놀라운 힘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특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압도적인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어떤 직종에 종사하든 내일부터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어떤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보세요.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말고 오직 진심으로 다가가세요.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이 일을 즐기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세 번째, 이 연습을 일주일간 연속으로 수행한 후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 지침을 실행할 때는 누구에게도 계획을 알리지 말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아마도 일주일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행복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습관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은 성공의 마스터키가 품고 있는 가장 강력한 비밀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영상에서는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마스터키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확실한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 단서를 통해 여러분은 불가능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모든 실패와 패배, 그리고 역경마저도 여러분의 자산으로 바꾸어줄 힘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 때까지 믿으면 반드시 할 수 있다 라는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5번째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성공의 키 주제는 유쾌한 성격입니다. 성격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끌리는지 아니면 거리를 두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격은 마치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쇼윈도와 같습니다. 이 쇼윈도가 밝고 매력적으로 꾸며져 있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이끌릴 것입니다. 반면 부정적이거나 불친절한 모습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격은 여러분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격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는 트레이드 마크와 같습니다. 즉, 여러분만의 브랜드이자 인생에서 자신을 판매할 때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을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격은 단순한 하나의 특성이 아니라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요소와 특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특성들을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에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에 집중하여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의 성격의 특성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성격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정신적 태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끌어당겨 여러분을 좋아하게 하거나 싫어하게 만드는 특성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려면 정신적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정신적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아도 텔레파시 등 직감을 통해 나의 정신적 태도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정신적 태도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밝고 유쾌한지, 거친 목소리인지 목소리 톤으로 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드럽고 기분 좋은 표정인지, 거칠고 찡그린 표정인지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의와 배려를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격을 숨길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성격의 특성은 정신적 태도의 유연성입니다. 정신적 태도가 유연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감정이 흔들리고 타인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제 정신적 유연성이 왜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행동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유연성을 기르면 불쾌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정신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특성은 감정적 열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열정은 자신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수도꼭지에서 물을 틀고 끄는 것처럼 열정을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열정은 오히려 사람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의도치 않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내면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특성은 진정성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이 없는 사람은 금방 드러나고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진실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끌리고 거짓된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배우나 영리한 사람이라 해도 불성실함은 감출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항상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으며 상대방은 이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성실했던 사람과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나요? 반면 진실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신뢰를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존경받습니다. 그 밖에도 유쾌한 성격을 부여하는 26가지의 다른 중요한 특성이 있지만 오늘은 이 4가지 핵심 요소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제는 유쾌한 성격을 무너뜨리는 몇 가지 일반적인 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습관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고 신뢰를 잃게 만들며 성공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습관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자신의 성격을 개선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욱 매력적이고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세일즈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유쾌한 성격을 망치는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 도중 끼어들고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는 습관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풍자와 조롱을 포함한 부정적인 농담입니다. 말장난처럼 가볍게 던진 풍자와 조롱은 유머가 아니라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허영심을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거나 스스로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태도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청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핸드폰을 보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경청자가 되는 것은 좋은 화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아첨입니다. 진정한 칭찬과 아첨은 다릅니다. 진심이 담긴 칭찬은 신뢰를 주지만 과도한 아첨은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첨을 많이 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일부러 칭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불평과 비판을 습관적으로 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은 호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일곱 번째,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단순히 반대하기 위해 반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유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라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다를 때에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원치 않는 조언을 주는 습관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조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남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습관입니다. 자신의 걱정, 건강 문제, 고민 등을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며 상대방의 고민을 계속 듣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대화를 즐기게 하려면 그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 어려운 단어와 전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우월감을 보이려는 태도입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나 전문 용어를 남발하면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려면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태도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질투하는 태도는 자기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줄 압니다. 12번째, 느리고 무기력한 태도와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입니다. 유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몸가짐이 활기차고 깔끔한 외모를 유지합니다. 자신을 단정하게 가꾸는 것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첫인상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지금 언급한 12가지 부정적인 습관에서 자유롭다면 아마도 매우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찾고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공의 마스터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성격을 유쾌하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볼 용기와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유쾌한 성격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 점을 앤드류 카네기의 사례를 통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찰스 슈왑에게 연봉 7만 5천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유쾌한 성격과 동료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력 덕분에 연말에는 1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그의 개인적 능력보다 유쾌한 성격에 10배 이상의 가치를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쾌한 성격은 단순히 인간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나의 성격이 곧 시장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격이 더욱 매력적이라면 자연스럽게 더 큰 성공과 기회가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시장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를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과 부,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6번째 성공의 마스터키 주제는 자기 통제입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5가지 원칙이 없다면 이 6번째 원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5가지 원칙에 대한 영상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통제는 성공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습관을 통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자기 통제는 단순히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언급한 축복의 봉투 속 6가지 자산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부의 위대한 마스터키를 받아들이고 사용하기 위해 자기 통제가 발휘되어야 할 때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생각한 다음 말하는 습관을 통해 자신의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려는 말이 본인에게는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든 이후에야 말을 해야 합니다. 경솔하게 내뱉는 말은 종종 인생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타인에 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나 말은 결국 반드시 자신에게 더 큰 피해가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움을 주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돌고 돌아 배가 되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험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면 결코 그것을 말로 내뱉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 비난의 말을 모래사장 위에 적으십시오. 그리고는 조용히 물러서서 바닷물이 다가와 그 글씨를 지워버릴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씻겨 내려가고 여러분의 마음은 다시 맑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절제력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특히 사랑, 미움, 그리고 성적 감정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이 4가지 감정은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4가지 감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면 성공을 향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지만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실패의 늪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은 또한 정신적 태도를 항상 자기 절제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태도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여러분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태도가 부정적이면 성격이 망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며 결국 평화와 행복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과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5번째,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특별히 다루고 싶은 감정은 바로 성에 대한 감정입니다. 성적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인생에서 실패의 원인을 나열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성적인 감정은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이 성적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면 인생에서 위대한 창조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리더, 예술가, 연설가, 사업가들은 모두 성적 에너지를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방법을 자기 통제를 통해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이 주제의 민감성으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서 깊이 있게 다루기는 어렵지만 제가 쓴 여러 책에서는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6번째, 여러분은 또한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습관을 관리하는 자기절제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절제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익혔고 그 덕분에 지금도 좋은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절제는 단순히 정신적인 영역뿐 아니라 신체적인 영역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7번째, 종교와 정치에 관해서도 자기절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양한 믿음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절제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8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기절제의 영역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마스터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명확하게 통제하고 원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능력이야말로 성공과 풍요로움을 얻기 위한 가장 위대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야기한 실질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완벽히 소유하거나 명확한 목적을 향해 마음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이 시스템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바쳤으며 이 시스템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성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배우고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뛰어난 천재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높은 수준의 정규 교육이 필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자 하는 의지와 명확한 목적 하나뿐입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 덕분에 토머스 에디슨은 20세기 전반의 인류 역사상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자연의 비밀을 밝혀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윌버와 오빌 라이트 형제는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자기 통제 덕분에 결국 인류에게 최초의 실용적인 비행기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더 작게 만들고 문명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자기 통제 덕분에 헬렌 켈러는 청각, 시각, 언어의 장애를 동시에 이겨내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저 역시 긴 세월 동안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었지만 자기 통제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류 최초의 실용적 성공 철학을 세상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통제는 기독교 신앙을 포함하여 모든 위대한 종교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이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주된 목적이 투쟁과 자기 통제를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자기 통제 없이는 아무도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없으며 엄격한 자기 통제 없이는 누구도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통제는 슬픔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보다 온화한 동정심과 이해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또한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경험과 불쾌한 기억으로부터 오는 치명적인 영향을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기 통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아는 무한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패와 패배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조주는 인간에게 어떤 자산이나 혜택을 줄 때 항상 그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자기 통제는 창조주가 우리에게 준 위대한 선물, 즉 우리의 생각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 때까지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항이 가장 적은 길로만 흘러가는 습관이 모든 강을 굽이치게 만들듯 쉬운 길만 선택하는 습관은 사람마저도 결국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7번째 영상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성공의 마스터키 시리즈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던 성공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그 성공의 마스터키에 매우 근접한 것이어서 여러분은 그것을 아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태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는 여러분과 인생의 주된 목표 사이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12가지 부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법과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상황에 맞춰 자신을 조정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상대방의 어려움과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갈등을 피할 수 있으며 작은 문제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언제나 작은 다툼이나 갈등을 피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루를 시작할 때 스스로의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는 명확한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기만의 루틴을 정하면 하루 동안 마주할 모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소통할 때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리도록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화하는 기술을 배우세요.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논쟁이 아닌 협력을 이끌 수 있습니다.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주제로 논쟁하는 일은 피하십시오. 네 번째,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짜증이 날 때는 크게 웃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약 1분간 일부러라도 밝고 크게 웃으면 스트레스와 분노가 해소되고 뇌에서 긍정적인 화학작용이 촉진되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거에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실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 속에 숨어있던 소중한 교훈과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주어질 모든 좋은 일들에 대해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마음을 더욱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나 원하는 목표가 무엇이든 당장 자신이 직접 해결하거나 도전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행동을 시작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어떤 문제나 욕구라도 바로 이 순간부터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작더라도 그 행동을 찾아내어 바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7번째, 기분이 나빠지거나 짜증이 나는 등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즉시 긍정적인 정신으로 행동을 전환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화가 났다면 자신의 취미나 인생에서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된 작은 행동으로 관심을 돌리세요. 그리고 그 일에 최소한 5분 동안 집중하세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8번째,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경험, 그것이 기쁜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결국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기쁜 경험은 물론이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조차 나에게 유익한 결과를 주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 여러분의 진정한 힘과 내면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경험도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9번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세요. 좋은 경험에서뿐만 아니라 나쁜 경험에서도 배워야 할 지혜와 교훈이 존재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교육 과정입니다. 모든 경험에서 조금씩이라도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매 순간 성장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세요. 10번째,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변화시키는 습관을 만드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원하는 모습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열린 마음과 인내, 그리고 관대함을 베풀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변화하며 결국 세상도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노력에 맞추어 변화될 것입니다. 11번째,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 매일 2번 감사의 인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며 이 위대한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면을 성장시키세요. 12번째, 함께 지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장점을 하루에 한 가지씩 진심을 담아 표현해 보세요. 그들의 단점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의 장점에 집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변화를 직접 체감해 보세요. 13번째,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 그것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그 비판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될 통찰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14번째,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간디는 바로 이 조용한 거절이라는 수동적 저항만으로도 위대한 제국, 영국의 군대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5번째,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면 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최선입니다. 불안과 걱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16번째,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 즉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주요 목표에 마음을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원하지 않는 일들에 신경 쓸 여유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로 그 성공의 마스터키를 손에 쥘 수 있는 지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17번째, 만약 지금 너무 힘들고 절망감에 빠져 있다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능한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시작하세요. 이것을 꾸준한 습관으로 만든다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18번째,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 그 이상적인 모습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마음속에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투, 태도, 사고방식 등 가능한 모든 부분을 본받으려 노력해보세요.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를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본받을 만한 사람을 탁월하게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19번째, 당신의 목소리가 듣는 이에게 마치
음악처럼 편안하게 들릴 수 있도록 목소리의 톤을 다듬어 보세요. 왜냐하면 목소리는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즉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어조는 타인의 마음을 열게 하고 당신의 존재 자체를 호감 있게 느끼게 합니다.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한다면 이 능력은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녹음기를 하나 마련해서 매일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연습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분명히 느껴질 것이며 이 습관은 분명히 수익성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20번째, 마지막으로 이 말을 삶의 신념처럼 붙잡아 보세요. 종이에 적어 책상 앞이나 거울 옆,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붙여두세요. 마음이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여러분의 미래 전체가 달려 있습니다.